만일 관살이 서로 섞여 있다면 자세히 논해야 하니 살이 있어서 가능할 경우도 있고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 살도 관이 될 수가 있는 것이니 신왕한 경우에는 살로서 관을 삼을 수가 있기 때문이다. 또 관이 살로 되기도 하는 것이니 신약한 경우에는 즉 관도 살이 되는 것이다. 일주가 힘이 강하다면 비록 살이 식상의 제함을 받지 않는다면 살이 곤고하지는 않겠지만 정관이 섞여 있다고 하더라도 뿌리가 없다면 다시 살의 운으로 가야 한다. 관을 보낸다는 말은 두 가지의 극단적인 이야기인데 식상을 용했을 경우에는 다 무방한 말이라고 하겠다. 살을 합한다는 말은 한마디로 아름다운 일인데 합해서 오거나 가게 되면 맑아지는 것이 마땅하다. 살이 하나가 있으면서 권세를 잡고 있고 또 식상으로 제어하지도 않는다면 맑고 중요한 자리에 임하게 되고 많은 살이 제하게 되고 일간도 통근이 되어 있다면 병권을 장악하게 된다. 살이 인을 생하고 인이 신을 생하면 대궐드락을 거닐 것이고 일주가 재성을 감당하고 또 재성이 살을 생주하고 있다면 안탑에 이름을 올릴 것이다. 만약 살이 중한데 일주는 약하다면 가난하지 않으면 요절할 것이며 살이 미약하고 또 제어함이 과하다면 비록 공부를 해도 이룰 수가 없다. 한마디로 사주에 관살이 있을 경우에는 살에게 항복을 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살이 약하다면 년주에 있는 살은 제어를 하지 말아야 하고 시간에 하나가 있으면 권력의 귀함을 취한다고 하니 어째서 하필이면 시상에 있는 경우에만 존칭을 하는가.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다. 살을 제함이 길하게 되는 경우라면 완전히 조제의 공을 의지하는 것으로 보면 되겠고 살을 빌려서 권세가 되는 것은 중화의 이치가 묘하다고 본다. 다만 살을 보고 일주가 쇠약하다면 마침내는 가세가 기울게 될 것이니 국에서 길신을 얻었다고 좋아하지 말라. 비록 현달은 허락한다 하더라도 서에 말하는 격과 격마다 상세하게 추론하라. 살이 중요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했으니 이 말은 살에 대해서는 마땅히 상세하게 연구하고 용신으로 할 때에는 정밀하게 대입해야 할 것이다. 살이 혼잡되어서 가능한 것이 있고 불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가령 천간에 갑이 있고 지지에 묘가 있거나 천간에 병이 있고 지지에 오가 있거나 천간에 무가 있고 지지에 충미가 있거나 천간에 경이 있고 지지에 유가 있거나 천간에 임이 있고 지지에 자가 있다면 이것은 살의 왕지라고 해야 할 것이니 관살 혼잡이 되지 않는 것이다. 천간에 을이 있고 지지에 인이 있거나 천간에 정이 있고 지지에 사가 있거나 천간에 기가 있고 지지에 진술이 있거나 천간에 신이 있고 지지에 신이 있거나 천간에 기가 있고 지지에 해가 있으면 이것은 관의 왕지가 되니 또한 혼잡이라고 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가불이 있으면서 인이 있거나 병정이 있으면서 사가 있거나 무기가 있으면서 진술이 있거나 경신이 있으면서 신이 있거나 임기가 있으면서 해가 있다면 이것은 관이 살과 섞인 것이니 관에 해당하는 을정기 신계를 제거해야 마땅하다고 하겠다. 예를 들어 가불에 묘가 있거나 병정에 오가 있거나 무기에 충미가 있거나 경신에 유가 있거나 임계에 자가 있으면 이 경우에는 살이 관에 섞인 것이니 살을 제거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 년월에 양천간의 살이 하나 투출되고
년월의 지지에는 재성이 있고 또 시에서 다시 관성을 만났는데 그 관성은 뿌리가 없다면 이 관성은 살의 세력을 따르는 것이니 혼잡이라고 하지 않는다. 년월의 양간의 관성이 하나 투출되어 있고 또 년월의 지지에는 재성이 있고 다시 시에 살이 투출되었으면서 뿌리가 없는 경우에는 살이 관을 따르게 되는 셈이니 또한 혼잡이라고 하지 않는다. 세력이 관에 있으면서 관이 비견을 본 경우에 관을 의지하는 살이 년간에서 살을 돕고 있다면 혼잡이 되고 세력이 살에 있는데 살이 비견을 얻고 살을 의지하는 관이 년간에서 관을 돕고 있으면 혼잡이 되는 것이다. 겁재가 살과 합하거나 비견이 살과 대적하거나 하면 관의 혼잡도 허락하게 되고 비견이 관과 합하거나 겁재가 관과 한 덩어리가 된다면 살이 있어도 상관없다고 본다. 관이 하나 있으면서 인성이 과다해서 관성의 기운을 설하게 되는 경우라면 살이 도와줘야 하므로 혼잡이 아니고 살이 하나 있으면서 식상의 제어를 받아서 무력하게 될 지경이라면 관이 도와줘야 하므로 역시 혼잡이 아니다. 만약 관살이 함께 투출되었으면서 뿌리가 약하고 사주의 인겁이 중중하다면 단지 혼잡을 기뻐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재성이 관살을 생조해 주어야 하니 한마디로 일주가 왕상하면 혼잡도 좋고 일주가 휴수되면 혼잡이 불가한 것이다. 26. 병을기 병상관 일간 편제 상관 자해해 자편인 인수 인수편인 600. 을의 일간이 해월에 태어났지만 천간에 두 개의 병화가 있어 따스한 풍경을 잃지 않음이 기쁘다. 겨울나무가 태양을 향하니 밝고도 순수하다. 아까운 것은 원국의 화토가 뿌리가 없고 수목의 힘이 너무 강한 것이다. 그래서 글을 읽었지만 팔리지 못했고 겸해서 운도 중간에 수목으로만 흘러가니 생보가 너무 과해서 사주의 화토는 도리어 허약해져 손상을 입는다. 이로 인해서 돈이 모이지를 않았고 그 뜻은 펴지를 못했다. 그래도 반가운 것은 금이 없는 것인데 그가 하는 일은 청고하다고 하겠다. 만약 년시의 자수가 12운성으로 따져서 병내에 앉아 있다고 보고 월일의 해수는 사지라고 논한다면 어찌 허약에 극에 달하지 않았다고 하겠는가. 그렇다면 마땅히 도와주는 인거분을 반기게 될 것은 틀림없다. 이제 해자의 수는 생으로 논하게 되니 다시 수목을 보는 것이 마땅치 않았던 것이다. 갑을 설명 을목이 해월에 태어나 편인격이다. 편인은 흉격이라 재성인 무토나 술미조토로서 억제해야 하는데 없으니 파격이다. 다행히 식신을 보지 않고 상관이 투하여 다행이고 겸하여 수가 병이 된 상황에서 금이 나타나질 않아 더 이상 병이 깊어지지 않는 것은 불행 중 다행이라 하겠다. 그리고 12운성의 상황을 논하고 있는데 을목에게 자수는 병지이고 해수는 사지이다. 병과 사지로 지지를 채우고 있으니 신약함으로 인성과 비겁을 좋아할 것이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 그러나 12운성은 양간에게는 힘과 세력을 의미하지만 음간에게 있어서는 부드러움과 정신적인 조화를 의미한다. 따라서 을목 일간의 본 명조는 병과 사로 있으니 육체적인 활동보다는 정신적인 영역을 추구하는 경향을 지니고 있다. 즉 예술적인 감성이나 창의적인 면이 발달하게 된다. 그렇게 글을 읽고
책을 썼으나 팔리지 않았다고 소개가 되어 있다. 월일제 12운성이 병사묘절에 들면 정신적인 영역을 추구하며 직장에서도 참모 역할을 잘 하게 된다. 월일제 12운성이 장생걸록 제왕에 들면 남의 밑에서 일하기보다는 스스로 창업을 하여 독립적인 활동으로 사회적인 활동을 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27. 개개을 무비견 일간 식신 정관해 묘묘 오겁제 식신 식신 편제 220. 묘월 개수인데 목이 많아 설기가 심하다. 오행의 김은 없으니 오로지 시지의 해수인 겁제에게 의지하고 있다. 그런데 해묘합이 되고 천간에는 무토가 나와 있으니 극설이 함께 보이는 것이 싫다. 무혼으로 바뀌니 수명이 다했던 것이다. 만약 이 사주를 놓고서 속설을 대입한다면 개수가 묘목의 장생을 만났고 시에는 왕직까지 만났다고 해야 할 것인데 어째서 오래 살지도 못했겠느냐는 말이다. 또 말하기를 식신은 오래 살고 처자식이 좋은 것이므로 식신이 생왕하면 재관보다도 더 좋다고도 하는데 이 명조는 명예와 재물을 모두 얻고 자식도 많고 오래도록 살 사주라고 할 것이다. 그러니 음양생사에 대한 이야기는 믿을 게 못 된다고 보는 것이다. 갑을 설명 개수가 묘월에 태어나 식신격이나 식신이 많아 상관격으로 변했다. 상관은 흉격이라 인성으로 억제를 요하는 데 없으니 상관격의 파격이다. 일간이 신약하여 인성과 비거분을 기뻐한다. 무대운의 수명을 다했는데 강한 무토가 약한 일간을 돕는 개수를 합거하여 무력해졌고 개수는 오화의 절지이며 신약한 일간을 식상으로 설기하던 중 다시 재성을 만나 설기가 극심해지니 결국 일간의 기가 끊어진 것이다. 오묘는 파살이라 하는데 왕지는 남을 돕지도 않고 도움을 받지 않는 특성이 있다. 그렇게 묘목은 오화를 목생화로 생하는 구조이면서도 서로 왕지이므로 묘목과 오화의 관계는 서로 파살에 해당되는 것이라 오화대 운에 결국 부서진 것이다. 왕지끼리 파살의 관계는 자유파, 오묘파가 있으며 12운성으로는 계유병 정묘병이다. 12운성을 논하면서 개수에게 묘목은 장생지라 왕알터인데 어째서 무대운의 수명이 끊어졌느냐고 논하고 있다. 다시 한번 언급하자만 12운성은 기와 질을 나타낸다. 개는 양으로 남자는 힘이 세면 미덕이지만 질은 음으로 여자는 힘보다는 부드러움을 미덕으로 삼는다. 개수는 묘를 장생으로 삼는데 본명조는 개수가 장생을 만났으니 위인을 총명하고 준수할 것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기운을 만나지 못하면 발달하지 못하는 것은 양이든 음이든 어쩔 수 없다. 천지가 순수하고 정수한 명조는 번창하고 천지가 어그러지고 혼란스러운 명조는 망한다. 유근인지 무근인지를 논할 것 없이 중요한 것은 하늘에서 덮어주고 땅에서 실어주는 것, 천복지제임을 알아야 한다. 간지의 법에서 용신을 취할 경우 천간에 있을 적에는 지지에서 친절하게 실어주는 것이 좋고 용신이 지지에 있을 적에는 천간에서 친절하게 덮어줘야 되는 것이다. 예를 들면 갑을목이 희용심일 경우 지지에는 인묘해자가 있으면 생왕하게 되고 좋다고 하겠으나 신유의 금이 있다면 깨어지고 시들게 되는 것이다. 또 병정화는 지지에 해자수가 있어서 제복하는 것을 꺼리게 되고
사후인 묘를 만나면 왕성해서 생왕하게 되는 것이다. 또 용신이 인묘에 있을 경우에는 천간에 갑을 임기가 있으면 생왕해지지만 경신이 있다면 겁탈을 당한다. 사후에 용신이 있다면 천간에 임기가 있다면 제어를 당할 것이고 병정갑을이 있다면 힘을 얻어서 생왕하게 될 것이다. 특히 이것뿐만이 아니다. 천간은 지지에 통하여 지지는 천간의 생보가 되어준다면 천간의 뿌리가 견고한 것이고 지지의 충을 만난다면 즉 천간의 뿌리가 뽑히게 된다. 그리고 지지에서도 천간에서 그늘로 덮어준다면 생보를 만나서 뿌리가 무성해질 것이지만 천간에서 극제를 하게 되어 그늘이 말라버릴 것이다. 대저 팔자 가운데에서 길신이 틀림없다고 생각했는데도 실제로는 별로 좋은 것이 없고 흉신이 틀림없다고 장담을 했는데 실제로는 흉한 것이 없는 경우는 모두 이러한 사연이 숨어 있어서이다. 그래서 하는 말이 천간이 모두 한 가지 기운으로 되어 있다든지 천전일기 지지가 모두 청하다. 지지쌍청는 식의 말이 아니라 오로지 하늘에서는 덮어주고 땅에서는 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고 하는 것이다. 천복지지의 계도절각 28. 경경정기 비견 일간 정관 인수지인 신묘해 편인 비견 정제 식신 420. 경김이 비록 봄에 태어났지만 일지의 힘을 얻고 시주의 인성과 비견을 만났으니 관성을 용신으로 삼기에 족하다. 그리고 관성은 다시 재성에 앉아 있으니 지지의 묘목으로서 재성을 삼기 때문이다. 또 해수의 생부를 얻은 재성은 다시 유정하게 되니 정화의 뿌리는 더욱 견고해진다. 이른바 천지가 서로 따르니 순수하여 창성하게 되리라는 구조이다. 세운에서 임계 해자를 만나더라도 천간에서 기토의 인성이 막아주게 되어 관을 보호하게 되고 지지에서도 묘목이 상관식신을 화하게 되니 일생 동안 어려운 일이 없이 어려서 벼슬하여 지위는 본강까지 되었으니 경에 말하기를 일주는 건왕한 것이 가장 좋고 용신은 손상을 받으면 불가하다고 했는데 믿을 만한 말이라고 하겠다. 갑을 설명 경금이 묘월에 태어나 정제격이며 420으로 신왕하니 관성인 월간 정화를 용하느냐 아니면 년지 식신 해수를 용하느냐를 결정해야 한다. 월간 관성은 통근을 하지 못해 무력하니 해수를 용신하여 식신생제격이라 하겠다. 좋은 점은 천간에서 정관과 인수가 상생하는데 인수가 왕한 일간을 생하지 않고 밖으로 흐르는 점이 길하다. 만일 위치가 서로 바뀌었다면 관성은 인성을 생하고 인성은 왕한 일간을 생하게 되어 더욱 신왕하게 되니 불가했을 것이다. 대운이 수금으로 흘러 용신을 생하니 더욱 길하여 평생 부족함이 없었다. 만일 정화를 용신하였다면 기회 임자대운의 수운이 들면 정의만목하고 신자진 합수하여 수극화를 당하니 불길하였을 것이다. 29. 갑경정기 편제 일간 정관 인수 신진 묘유 비견 편인 정제 겁제 420 경지는 통근치 않아도 100. 이 사주 역시 관성인 정화로 용신을 한다. 지지에도 묘목 재성이 있다. 그러니까 앞의 사주와 비교해서 대체로 같다고 보겠다. 다만 묘유충을 만났는데 그래서 정화의 뿌리가 깨어졌다. 그리고 지지의 수도 적어서 재성인 묘목을 도와주지도 못하고 있다. 비록 시간의 간목이 있다고
하지만 신에 앉아 있으니 지지에서 실어주지 않는다고 하는 형상이다. 비록 있다고는 해도 없는 것과 같다. 그래서 뼈대 있는 집안 출신이기는 하지만 그 공부를 계속하지 못하고 온갖 풍상을 겪다가 술토운으로 바뀌자 지지의 서방의 금국이 형성되면서 가난의 고통을 견딜 수가 없었던 것이다. 갑을 설명 앞사주와 비슷하지만 해수가 없어 식상을 용하지 못하고 관을 용하여 재성으로 돕는 재생관격이다. 대운의 흐름은 같아서 수운과 금운을 향하고 있다. 월지가 묘유충으로 깨졌고 관성을 돕는 재성이 없으며 수운을 만나면서 용신이 극을 당해 고통이 많았다. 금대운에 들면서 신왕한 명조가 더욱 신왕해지고 관성은 무력해지니 가난의 고통을 견디지 못했다. 이처럼 해수가 없어 식상을 용하지 못하고 관성을 용하는 탓에 수운과 금운에는 고난이 많았던 것이다. 30. 계신 임경식신 일간 상관 겁제 4요5신 정관 비견 편관 겁제 460. 천간의 경신 임계인이 금수상 정이라고 하겠고 지지의 신유사오가 있으니 김을 단련시키는 공덕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니 월령을 잡은 오화를 용신으로 하게 되니 이치로 본다면 명예와 재물을 얻을 것이다. 아까운 것은 오행에서 목이 없는 것인데 금이 비록 신령을 했다고는 하지만 세력이 뭉쳐서 상당히 강하고 화는 비록 당령을 했다지만 보조가 없는 꼴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다시 싫은 것은 임계수가 천간에 바짝 붙어 있는 것이다. 그리고 경신김이 생주하고 있으며 시지에는 경금이 장생도 얻었다. 즉 임수는 더욱 날뛰게 된다는 이야기이다. 비록 사화가 돕는다고는 하지만 사유의 합이 있으니 오화의 세력은 매우 허약해진 모습이다. 그래서 신유운에서는 애루가 너무 많았고 병수로 내는 용신을 도와서 일어나니 좋은 인연을 만났는데 해수운으로 바뀌자 임수가 뿌리를 얻고 계수도 왕지에 임하니 화기는 그대로 다해서 집이 망하고 자신도 죽었다. 갑을 설명 신금이 5월에 태어나 편관격이다. 이명조는 신왕하여 관사를 용한 상황이므로 식상은 기신인데 원국의 임계수 기신도 상당한 힘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식상의 운이 와버려서 어떻게 해볼 수가 없었다고 보면 되겠다. 만일 오화가 월령이 아니면 차라리 상관을 용신으로 삼을 수도 있다. 그러나 월간 임수는 앉은 자리 정화와 정임합되고 계수는 사중 무토와 무계합되니 용신 역할을 하기가 어려워 편관을 용할 수밖에 없다. 예전의 사주들은 웬만하면 관성을 용신으로 삼았고 요즘은 웬만하면 식상이나 재성으로 용신을 삼는 경우가 많아진다. 그러나 우리가 용신을 잡는다고 해서 운도 그렇게 진행되지는 않을 것이다. 일간의 입장에서 용신을 살펴야 하므로 용신은 무엇보다 강해야 하는데 식상은 임계로 혼잡이 되었고 월지나 앉은 자리에서 통근을 못하고 절각이 되었으며 관살은 합되어 혼잡되지 않았으니 어쩔 수 없이 월지에 있는 오화를 용신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용신을 살피는 것은 신왕한데 식상과 관살이 함께 나타났을 때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 지난 대운에서 어떤 오행이 힘을 받고 형편이 좋았는지를 물어서 잡는 것도 용신을 올바로 잡는 방편이라 하겠다.